안녕하세요. 저는 변혜원입니다. 오늘은 노인 인구의 주관적 웰빙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를 리뷰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10세 이상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의 주관적 웰빙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그로 인한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관적 웰빙은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느끼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관적 웰빙의 정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관적 웰빙은 단순히 건강 상태를 넘어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기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전성 등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관적 웰빙이 높은 사람들은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이 낮으며 더 긴 수명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P12라든지 건강 관련 삶의 질, 줄여서 HRQOL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퀄리 등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목적은 CLP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인구의 주관적 웰빙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바탕으로 맞춤형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식별해서 이러한 변수가 어떻게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예측 모델을 통해서 웰빙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SHARE, 줄여서 Surve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유럽의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이고 다양한 건강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이 그림을 보시면 초기 조사 시점에서 2년 후에 추적된 2년 후에 추적된 개인들로 한정하였고 주관적 웰빙을 평가하기 위해서 P12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노인 인구의 건강과 웰빙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누락된 값을 처리하기 위해 가중 대체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누락된 데이터를 여러 번 대체해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정규화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정규화는 데이터를 일정한 범위 내로 변환해서 모델이 특정 변수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치를 처리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치는 데이터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식별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방법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CAS 점수의 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러지스틱 회귀라든지 라쏘 정규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각 모델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결과가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 경우, 예를 들면 예, 아니요, 성공, 실패, 이와 같은 바이너미얼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관적 웰빙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예측하고자 할 때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독립 변수, 예를 들면 나이나 성별이나 건강 상태가 종속 변수, 예를 들면 주관적 웰빙 변화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독립 변수는 예측에 사용되는 정보이고 종속 변수는 우리가 예측하려는 결과입니다. 로지스틱 회귀의 가장 큰 장점은 해석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관적 웰빙이 좋아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는 모든 변수의 영향을 동일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고차원 데이터, 즉 변수가 많은 데이터에서는 과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적합이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잘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정규화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화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쏘, List Absolute Syncage and Selection Operator는 회귀 분석에서 변수 선택과 정규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모델의 복잡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라쏘는 중요한 변수만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관적 웰빙을 예측할 때 나이와 성별은 중요한 변수일 수 있지만 특정 질환의 유무는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라쏘는 이러한 덜 중요한 변수를 자동으로 제거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라쏘의 기본 아이디어는 변수의 개수를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와 성별은 주관적 웰빙에 큰 변화를 미치지만 특정 질환의 유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쏘는 이러한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자동으로 제거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연구에서는 라쏘 정교화를 사용해서 고차원 데이터에서 중요한 변수를 선택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라쏘의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의 선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해석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관적 웰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그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쏘도 과적합의 위험이 있으며 변수 선택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링스라고 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패러미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엔semble 모델 학습 방법입니다. 각 의사결정 나무는 데이터 일부를 사용해서 학습되며 최종 예측은 각 나무의 예측을 평균 내어 결정됩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마치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최종 예측에 도달하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이러한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 개 사용해서 예측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랜덤 포레스트는 숲에 있는 여러 나무의 의견을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트라고 하죠. 각 나무는 개별적으로 예측을 하지만 최종 예측은 모든 나무의 예측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나무가 잘못된 예측을 하더라도 전체 예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은 높은 예측 성능입니다.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적합의 위험이 적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높은 예측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주관적 웰빙 척도를 예측하는 가장 적합한 모델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정확도는 65%, AUC는 0.65, F1 0G를 기록했습니다. 각 연구 결과 모델 성능을 비교하자면 로지스틱 회귀, 라쏘 정규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도는 65%였고 AUC는 0.659, F1 스코어는 0.72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주관적 웰빙 변화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이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 결과는 주요 예측 변수입니다. 예측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식별하고 이들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요 예측 변수로는 처음에 P12 점수 값과 우울증의 존재, 재정적 어려움 이런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변수들은 주관적 웰빙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를 통해 향후 연구와 개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CAS 점수가 낮은 개인들은 조기에 개입해서 웰빙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논의 및 결론입니다. 이번 연구의 강점은 대규모 쉐어 데이터셋, 즉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P12의 최소 임상적 중요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점수라는 것은 의료인들이 볼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중요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택으로 할 때 잠재적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 연구에서는 누락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이런 경제적 결과를 평가하고 더 긴 예측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주관적 웰빙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맞춤력 정밀 개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